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2월 수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날 급락 이후 고용지표 둔화와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프랜치 힐 공화당 의원은 상하원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 내 23개 캠퍼스, 약 50만 명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용 버전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위성 인터넷 시장을 두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바르티 에어텔 바티 에어텔 등 글로벌 및 현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벤트 초대장 생성 앱 애플 인바이츠를 출시하고 애플 케어 플러스 정책을 변경하며 구독 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MD와 구글의 실적 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전날 급락 이후 고용지표 둔화와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목하며 매수세를 늘렸습니다. 12월 졸지에 따르면 미국 내 구인 건수는 760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 800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연준이 고용시장의 과열을 우려하지 않고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이는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S&P 500은 0.7%, 나스닥 100은 1.3%, 다우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는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급등하며 시장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메타 플랫폼스는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장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머크는 가다실 백신의 중국 수출 중단 발표로 하락했고 에스티로더는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발표로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중국은 80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2월 1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전쟁의 실질적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발효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석탄, LNG, 원유, 농기계, 일부 자동차 등의 10에서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조치에 맞서 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고 PVH와 일루미나를 제재 가능 기업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과 군사 장비 등의 필수적인 일부 금속의 수출을 제한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관세 시행일을 2월 10일로 설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관세가 향후 지속적으로 협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프랜치 힐 공화당 의원은 상하원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백악관의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섹스와 다른 의원들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지시한 암호화폐 관련 작업 그룹 설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비 및 국가 암호화폐 비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행정부 기관장들로 구성된 그룹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섹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이를 연구하는 것이 작업그룹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 내 23개 캠퍼스, 약 50만 명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용 버전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 맞춤형 학습 가이드와
튜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수진은 행정 업무에 활용 가능합니다. 오픈AI는 2023년부터 교육시장에서 챗GPT의 활용을 모색해왔으며 초기에는 부정행위 및 표절 우려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영국 옥스퍼드대 등에서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하면서 교육 분야로의 확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위성 인터넷 시장을 두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바르티 에어텔 등 글로벌 및 현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전체 국토의 약 25%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위성 인터넷 기술이 인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적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100개국 이상에서 4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스타링크의 사업 계획 및 데이터 보관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는 스타링크의 사업 허가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및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스페이스X는 과거 허가 없이 사전 주문을 받았다가 인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내 분리주의자와 마약 밀매업자들이 스타링크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도 인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벤트 초대장 생성 앱 애플인바이츠를 출시하고 애플케어 플러스 정책을 변경하며 구독 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새롭게 공개한 애플인바이츠 앱은 생일, 졸업식, 집들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초대장을 발송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RSVP 관리 및 게스트 목록을 정리할 수 있으며 애플 인텔리전스 AI를 활용해 초대장 디자인, 플레이리스트 생성, 공유 사진 앨범 제작도 가능합니다. 이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초대장 발송을 위해서는 유료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구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 기기 보호 프로그램의 결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일시불로 구매 가능했으나 이제는 월간 또는 연간 결제 방식만 지원됩니다. 특히 애플은 가격이 더 높은 분할 및 분실 보장 플랜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미국 내 사용자는 해당 플랜을 월간 또는 연간 결제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현재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아이폰 다음으로 가장 큰 사업 부문으로 성장했습니다. 애플인바이츠와 애플케어 플러스 정책 변경은 애플의 지속적인 구독 기반 수익, 모델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AMD는 2024년 4분기 매출과 조정 EPS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으나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7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조정 EPS는 1.09달러로 시장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조정 영업이익률은 26%로 전망치 26.8%를 다소 하회했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68억에서 74억 달러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 70억 4천만 달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총이익률은 약 54%로 전망됐습니다. 부문별 실적을 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은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나 시장 기대치 41억 5천만 달러를 밑돌아 실망감을 뒀습니다. 반면 클라이언트 부문 매출은 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며 예상치 19억 4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게이밍 부문 매출은 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감소하며 예상치 4억 8천만 달러보다는 높았지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베디드 부문 역시 9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며 예상치 9억 5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AI 확장 전략과 관련해 AMD는 IBM과의 협력을 통해 AI 및 HPC 분야에서 인스팅크트 MI300X 가속기를 도입했고 벌처, 알레프 알파, 후지츠 등과 협력해 AI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사 수는 2024년을 AMD에게 혁신적인 해로 평가하며 데이터 센터 매출이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인스팅크트 AI 가속기 매출이 5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2024년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일부 하회하며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급락했습니다. 반면 광고 부문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회사는 사상 최초로 주당 0.2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964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966억 2천만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반면 주당 순이익은 2.15달러로 예상치 2.13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9억 7천만 달러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구글 광고 부문이 72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중 검색 및 기타 매출은 540억 3천만 달러, 유튜브 광고 매출은 104억 7천만 달러로 각각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119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 121억 9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CEO 순다 피차이는 AI 혁신과 광고 및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 모멘텀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AI 모델 제미나이, 구글 클라우드 AI 기반 검색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AI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강화를 위한 2025년 자본 지출 계획을 750억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579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AI 연구 및 인프라 확장에 대한 구글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높은 지출이 단기적으로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캐펙스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브로드컴 주가가 시간을 상승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오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